안녕하세요. 멘토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3분기 GDP 잠정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피트 연준 2024 마지막 금리 카드 한 발 남았다입니다. 중요한 지표들이 아주 가득가득 나오네요. 자, 그 미국 노동부 산하의 BEA, 브루 오브 이코노믹 애널리스에서 발표를 하죠. 국내 총생산 GDP는 우리가 그 키나 그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덩치. 그 무슨 레슬링인가? 그 어디 선수죠? 레슬링인데 그 레슬링을 한 심건호 선수처럼 2연패 하는 것도 힘든데 체급 바꿔서 또 2연패 했었죠. 2연패인가 3연패인가. 근데 그 러시아인가 누구 선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나왔는데 977승 2패 하신 사람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 체급에서 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예 체급이 너무 같은 무제한급이면 그 이상이잖아요. 너무 커요 일단. 뭐 기술도 좋지만 10년 동안 계속 1등만 해가지고 금메달 5개인가? 5연패인가?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그냥 지지를 않아요. 그냥 은퇴를 해야 그 사람이 끝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엄청 크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덩치예요, GDP가. GDP는 그 나라의 덩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분기가 잠정치가 2.8% 나왔네요. GDP는 3번 발표가 돼요. 예비치, 잠정치, 최종치. 최종치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었고 이제 두 번째로 잠정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예비치, 잠정치, 뭐 최종치가 막 크게 변동은 없는데 크게 변동이 있다면은 뭔가 그 요소에서 잘못 통계가 나온 게 있었겠죠. 어쨌든 이번에 잠정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나왔던 예비치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연평균 2.8% 증가. 이게 연율로 하는 거거든요. 1년을 산정을 해서 12개월을 성장한다고 보고 연율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연율. 그래서 항상 연평균으로 나오게 되죠. 월평균이 아니라. 그래서 연평균 2.8% 증가했고 2분기 실질 GDP는 3% 증가했다고 지금 나오네요. 실질 GDP가 3% 증가했었는데 지금 잠정치까지 3분기 나온 건 2.8%니까 조금 하락한 것으로 지금 보이죠. 자, 실질 GDP랑 그 명목 GD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안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에 그 GDP 항목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 PC 물가 지표가 저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막 가격 다 올리고 있잖아요. 동서식품 요즘에 딱 이 추운 날 오늘 또 동서 맥심 땡기잖아요. 동서 맥심이랑 그 오레오 시리얼이랑 가격 중순에 전부 다 인상했거든요. 이번에 농심도 다 인상했어요. 신라면부터 과자 새우깡이랑 다. 그러면은 소비가 지금 뭐 살아나거나 무슨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그 가격이 올랐잖아요. 제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GDP에 그 물가 지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GDP가 상승한 걸로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럼 새우깡이랑 신라면이랑 뭐 맥심 커피가 올라서 비싸서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쵸? 비싸 안 먹어 나 그냥. 그리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남성들이 너무 어려울 때는 팬티를 안 사 입는다. 여자는 립스틱을 사 입고. 그래서 남성의 팬티 효과, 여성의 립스틱 효과라고 해요. 불황 때는 샤넬백 사기가 힘드니까 그냥 싼 샤넬 립스틱 하나 사면서 만족하는 거고 남자들은 어차피 보여주지도 않는 건데 굳이 돈이 없는데 팬티를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빵꾸 뚫린 거 입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오르는 것을 보일 수가 있으니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제거해 줍니다. 그게 이제 실질 GDP예요. 명목 GDP는 아까 전에 그냥 내놓는 대로 그냥 나온 것이고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해 줘야지 진짜 실질 GDP잖아요. 그냥 물가 상승률을 제거를 안 해줘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물건 가격이 올랐는데 경제가 좋아진 것만 같거든요. 물건 가격이 올라도 안 사는데. 그러니까 이 실질 GDP가 중요한 거죠. 실질 GDP가 2분기로 3.0%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2.8%니까 조금 줄었어요. 3분기에 그 증가에는 주로 소비자 지출. 소비자 지출을 왜 중요시하는지 알겠죠? 연준에서 CPI나 PPI보다 소비자 지출을 더 본다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분기마다 그 품목을 조정해 줘요. PC는 개인 소비 지출은 그 분기마다 거기 트렌드에 맞는 항목을 넣어 줘요. 근데 CPI는 그 항목 조정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변해서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상품이 반영이 안 돼 버려요. 지금같이 뭐 로봇이 많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들이. 그 로봇 키오스크도 많고 집에 사는 웨어러블 로봇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버려요. 2년 후에나 반영돼요. CPI는. 그러니까 더 면밀히 봐야 되는 연준에서는 PC를 보겠죠. 그리고 이게 GDP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GDP 항목에도. 그리고 그 항목 숫자도 CPI보다 훨씬 넓어요. PC가. 그렇기 때문에 PC를 주로 본다. 소비자 지출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소비자 지출, 수출, 연방정부 지출,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지금 GDP가 늘었다. 어쨌든 GDP는 그 나라의 덩치예요. 덩치가 커질수록 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뭐 중국이 뭐 맨날 뭐 8% 9%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소비자 지출 이런 거 들어 있겠죠. 항목 조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 조정하겠죠. 중국 그 믿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막 가격 오른 거 그렇게 내버려 두겠죠, 그냥. 소비자 지출 여기 항목 들어 있으니까 그냥 물가지표 비싼 거 있잖아요. 제거도 안 해요, 그냥. 폭등한 거 놔두면 오른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성장률 발표에는 다들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정권 하에서 말을 못한다. 잡혀가니까.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버리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사형을 당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자, GDP는 2.8% 증가한 것으로 잠정치 나왔고요. 이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최종치가 나올 겁니다. 지난달보다 약간 줄었고요. 그런데 2024년도 2분기, 2023년도 1분기죠. 2023년도 1분기. 이때보다는 지금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저 때는 마이너스도 있었네요. 한번 2022년 전에. 자, GDP가 2.8% 증가한 것으로 잠정치가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별 항목들은 이렇게 됐어요. 개인 소비부터 고정 투자, 민간 재고 쭉 있는데 뒤에 표가 있으니까 표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글씨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자, 여기 이제 GDP가 나오고 개인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PCE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는 거죠. CPI나 PCE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소비 지출, 소비자가 매겨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금 뭐 GDP가 덩치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GDP 덩치를 키우는 주요 하드캐리 요인은 그 미국인들의 소비예요. 소비 안 하고 지갑 닫아버리면 끝나요. 얘네는. 그래서 소비 지출이 지금 이번에도 하드캐리를 했죠. 2.8% GDP 증가인데 얘네가 한 2.3 정도 나왔거든요. 증가가. 그리고 수출 늘었고 엑스포트. 그다음에 줄은 거를 볼까요? 이거 뭐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늘었잖아요. 정부에서 지출도 늘었고요. 기업의 투자도 늘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난 것들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난 것들이 이 재고 투자랑 이 집. 당연히 이거 수입은 다 적고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순수출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요 집하고 이 재고 투자 이게 그러니까 재고가 악성 재고가 있고 좋은 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얘기했는데 시리얼이 잘 팔릴 것 같으면 빨리 시리얼 쌓아놔야 되죠. 시리얼 사려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다가 사람들이 시리얼 죄송합니다. 저희 동났습니다 하면은 다 돌아가서 다른 회사 가버리겠죠. 다른 회사 시리얼 쌓여 있는데 그럼 장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들은 항상 면밀히 지금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가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재고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재고 투자예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은 재고를 더 이상 쌓으면 안 되죠. 그럼 악성 재고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기 회사가 흔들려 버리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재고 투자가 마이너스가 났고 그리고 집에 대한 투자가 안 좋았어요. 지금 그 뭐 신규 투자, 신규 그 주택 가격이랑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이랑 좀 엇갈리고 있죠, 가격이. 근데 그 주택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모기지 금리가 7%로 치솟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사실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규 주택 판매랑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택 판매가 좀 갉아먹었다. 근데 소비가 워낙에 강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제거해줘도 그렇죠? 실질로도 굉장히 강한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강해요, 미국은. 자,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 연준 의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연준 의원이다. 내가 보험원 이사다. 내가 파월 의장이다. 이거 보는 거죠, 같이. 다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 인상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거나 아니면 발언권이 있거나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발언권이나 투표권은 없지만 투자자니까 파월이나 보험원 이사나 무슨 뭐 카시칼이나 얘기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하거나 파월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투자에 반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빙의를 해요, 빙의를. 나는 저기 연준 의원이다. 연준의 그 목표가 뭐예요? 내가 연준 의원이에요. 연봉 받고 일해요. 연봉 받고 연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매일 밤낮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빙의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되게 어려운 거라고 했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은 한 마리 토끼밖에 안 잡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가만 잡으면 돼. 물가만. 쉽죠? 물가만 때려잡으려면 고용시장 박살나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고용시장 박살나건 말건 그냥 금리만 올리면 돼요. 그쵸? 금리 올려가지고 저희 물가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연준은 법에 두 개가 있어요. 물가 안정이랑 최대 고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때려잡으면 그 물가만 때려잡히는 게 아니라 가격만 싸지는 게 아니라 임금도 깎여요. 그러면 이제 고용시장이 박살나죠. 그 고용시장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은 물가가 폭등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미묘한 차이로 지금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의 숙명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당연히 이것도 보죠. 주간으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지금 계절 조정하고랑 계절 조정 안 한 거 있죠. 시즈널 어드 저스팅이랑 조정 안 한 게 지금 갭이 벌어지는 이 차이가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또 어려운 거죠. 뭐를 보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이 헷갈리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계절 조정을 안 해준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규예요. 신규로 실업자 된 사람들한테 수당 청구한 거, 실업자들이 청구한 게 급증을 했어요. 근데 계절 조정을 하니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엇갈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조정을 해주면 계절 조정을 해준 수치로 보면은 2024년도 4월 달 이후에 최저치예요, 지금. 4월 달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지금 여기보다도 낮죠, 지금. 10월 달부터 4월까지 가야 됩니다. 4월 달 이후에 최저치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계절 조정을 안 해줘 버리잖아요. 안 해줘 버리면은 어디냐면은 2024년도 초반 이후에 최고치예요. 이게 엇갈리고 있죠. 과연 지금 계절 조정을 해준 걸 봐야 되냐, 안 해준 걸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계절 조정이란 거는 계절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특이점이 있는 걸 일단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주간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주간에는. 그러니까 무슨 연으로 하면은 조정을 덜 해주겠죠. 왜냐하면 연으로 해서 전년 대비로 하면은 똑같잖아요, 조건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조건이 1년 전년 대비로 하면 다 반영이 되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주간 전주로 해버리면은 전주가 예를 들어서 여름 막바지랑 지금 가을로 접어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밀짚 모자를 파는 기업이 전주가 만약에 여름 막바지에 걸리고 이번 주가 가을이라고 치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건 계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게 되었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락했다고 나오지만, 그렇죠? 지금 계절 조정 안 해주면 치솟았어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지금 뉴저지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주간 단위로 나오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저번처럼 해리케인이 뭐 밀튼이나 뭐 이런 거 와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이 확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까 계절 조정 같은 것도 해주고 우리가 볼 때 이제 4주 평균으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4주 평균을 내가지고 그걸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4주 평균에다가 계절 조정까지 매겼죠, SA를. 근데 그거는 확 떨어져서 지금 안정이 됐어요. 4주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2024년도 중에서도 굉장히 거의 가장 안정된 지금 상황이죠. 4주 평균이.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죠. 이 지금 4주 평균 말고 지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늘어나고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90만 명이죠. 지금 저쪽이 빨간색은 저쪽이에요.
빨간색은 저쪽이고 이쪽 초록색은 이쪽이에요. 색깔이. 빨간색 저쪽인데 지금 182잖아요. 190만 명 이게. 지금 계속 실업자가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2021년부터 그려져 있나요? 2021년도 저기 위에 높은 거 하나 있네요. 2021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최고 실업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잘리는 사람은 지금 적어졌는데 물론 그것도 계절 조정 안 하면 튀지만 계절 조정 해주니까 신규 실업자는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실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실업 상태에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지금 3년 이내 최고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니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지금 고용시장도 불안해요. 지금 계속 실업자 수는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리고 계절 조정을 안 해줘 버리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급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상황이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자꾸 고용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물가도 지금 들썩인데 고용도 시장도 지금 불안해. 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 2.3% 증가했네요. 자, 이거 뒤로 가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연준이 가장 선호한다고 했죠. CPI보다 범위도 넓고 이건 분기마다 항목도 조정해주고 CPI는 2년마다 조정해주는 거에 비해서 빨리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건 GDP 항목에도 들어가 있으니 물가를 볼 때 이거를 보겠죠.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너무 급증을 해버리면은 또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시장이나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일단 오르니까 근데 연준은 마음대로 또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BE에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 나오죠. 아까 전에 PC 프라이스 이 지출이 여기 GDP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GDP가 아까 2.8% 나왔다고 잠정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기 PC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PI보다 PC를 보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늘어난 부분 있죠. 요 초록색이랑 파란색. 여기 보면은 YOY 기준으로 두 개 다 계절 조정해 준 거. 요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건 코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PI든 PC든 똑같은데 여기서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거해 주면 코어잖아요. 근데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거해 준 코어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음식료가 변동성이 높다고 제거를 하는데 에너지 음식료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서비스 가격을 포함한 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PC가 헤드라인에는 2.3이라고 나오지만 코어 CPI는 거의 2.8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뭐였어요? 파월이 맨날 얘기하는 2%로 2%에 도달되면은 내가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겠다. 그 뒤에 뭐 너무 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로 간다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근데 2%로 가려고 하는 그대랑 가까워지기 그대를 만나기 100m 전이었는데 갑자기 또 멀어지는 거예요. 100m가 돼서 이제 꽃다발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110, 120m로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3%로 다시 가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거는 MOM과 YOY죠. MOM이 있고 YOY입니다. 자, MOM은 계절 조정을 해줬고 YOY도 계절 조정을 해줬네요. 여기서 0.2 달별로는 0.2 증가했고 요거는 2.3 연으로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걸 그려놓은 거고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제거해 준 게 또 나오죠, 이제. 이게 나오죠. 여기 어디 항목이 증가했는가? 여기 보면은 서비스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완전 바뀌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죠. 여기 듀러블 구스가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내구재거든요. 듀러블이 내구재고 이 지금 넌 듀러블이 비내구재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좀 좋다 이거예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테슬라가 보조금이 없어져서 올랐는지 뭔지. 하여튼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이제 막 펀드나 ETF 지금 미국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수수료 다 올랐더라고. 펀드 수수료를. 펀드 매니저가 받는 거를. 그래서 서비스 수수료랑 지금 이 자동차 내구재 가전제품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PC를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음식료 가격이 내려갔어도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가 내려간 게 항상 이 비내구재잖아요. 비내구재나 음식료 에너지는 안정이 됐는데 서비스라던가 내구재가 폭등해 버렸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자, 아까 전에 2.32 헤드라인 CPI고 음식료랑 에너지 제거했더니 거의 2.79 나왔죠. 근데 거기서 주택까지 빼버렸더니 3.5가 나. 3.5가. 연준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물가 2%.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었는데 지금 200m까지 미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 주택 가격이 안정돼서 아까 전에 주택 투자 안 한다고 GDP에서 깎아먹은 것도 주택 투자가 마이너스가 났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안정됐는데 의식주 중에 주는 안정됐는데 문제가 그걸 뺀 이거는 슈퍼코어예요. 코어에서 주택을 또 뺐으니까. 슈퍼코어가 지금 3.51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내밀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물가가 두드러기를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고용시장을 살려고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코어랑 슈퍼코어가 급등해버린다. 이게 지금 연준의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다행인 건 이거예요. 다행인 거는 미국인들의 수입이 지출보다는 일단 늘어나서 지갑은 빵빵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서 좋은 건데 물가 상승률이 임금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임금도 천천히 오르고 소비하는 가격도 천천히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계단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경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거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라서 땅을 파고들거나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거든요. 일단은 뭐 소비자들의 지갑이 지출보다 빵빵하다. 요거는 다행인데 이제 연준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밀었더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뭐 코어 CPI니 슈퍼코어 CPI가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2%로 했던 그녀 앞에 3.5%가 등장을 해가지고 점점 그녀에게 꽃다발을 전해줄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덕평입니다. 다른 중앙은행이랑 틀리게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미션. 이건 거의 오징어 게임 시즌2 수준이다.